안녕하세요. 원격 수업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창의인재교육과 연수연 장학사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원격 수업과 동거동락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난 3월 온라인 계약을 준비할 때만 해도 12월까지 원격 수업을 할 상황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요. 갑자기 다가온 원격 수업으로 모든 것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의 선생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럼 올 연말과 내년도 새학기 준비를 위해 공공 플랫폼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플랫폼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공공 플랫폼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 이학스터, 위두랑, 에듀넷 등이 포함되고 그 중에서도 LMS 기능이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스터 두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사실 온라인 클래스나 이학습터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하루 최대 1만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사이버 학습 사이트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갑작스러운 온라인 계약 발표에 따라 급하게 인프라 확충과 개편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300배 규모의 증설을 단 열흘 만에 진행하는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정말 많은 오류와 병목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EBS 온라인 클래스 이학스터는 동시 접속자 수 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인천의 경우 초등학교 90%, 중학교 97%, 고등학교 87%가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좀 더 기능이 개선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와 같은 체제인가? 새로운 플랫폼은 나오지 않은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혹시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K-에듀 통합 플랫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그야말로 유초중고 온라인 교육을 위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차세대 나이스와도 연계되고 흩어져 있는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한 번에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K-에듀 통합 플랫폼은 지난 9월에 1년간의 기획 설계 사업에 착수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개발에 들어가 2023년 개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학교마다 적합한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마다 별도의 플랫폼 개발에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규 개발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자체 개발이 아닌 기존 인천교육 플랫폼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기능 개선을 하는 정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근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Q&A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 수업 시스템은 언제 개통이 되나요? 이미 시범 사용해 본 분들 계시죠? 12월 7일부터 초등학교, 12월 14일 중학교, 그리고 12월 21일 고등학교 순으로 순차적인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EBS 온라인 클래스 이학스터에 들어가 가입하신 본인 아이디 그대로 본인 클래스에 적용 가능하십니다. 공식 개통은 내년 2월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학교에서는 공공 플랫폼의 화상 시스템만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사용하시는 줌이나 구글 미트, MS 팀즈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마 익숙하신 환경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공공 플랫폼에는 많은 시도 분담금이 들어가고 기능 개선이 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이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올 2020년에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약 50억 원을 분담하였고 내년에도 40억 원 이상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공 플랫폼에는 어떤 화상 시스템이 적용되었나요? 공적 예산이 들어간 만큼 국내 기업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는 두레이가, 이학스터에는 온더라이브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은 현재로서 동시 20만 명이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번째, 모바일 데이터 지원은 12월 31일 종료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팝업 창을 EBS나 이학스토어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올해는 한시적으로 공공 플랫폼 접속 시 데이터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로 레이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낮은 데 반해 과다한 예산 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서 차라리 이를 저소득층 학생의 통신비 지원 확대로 돌리자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화상 수업까지 하려면 데이터를 많이 쓸 텐데요. 내년 1월부터는 교사, 학생 모두 와이파이로 접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 플랫폼에 올린 올해 교사 자료는 삭제와 초기화가 되나요? 네, 이 부분도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올해 약관에 미처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공공 플랫폼 교사 콘텐츠 관리 주기는 1년입니다. 올해 제작한 자료의 활용이 미미한 반면 콘텐츠 용량이 방대해서 유지 비용에 많은 부담이 들어가고 인프라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기화를 통해 인프라 활용성을 제고한다고 해요. 따라서 올해 올린 선생님들의 콘텐츠는 2월 말에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대신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다운로드 기간과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필요한 자료를 꼭 다운로드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양이 매우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괄 다운로드 기능을 만들어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학스터의 경우는 주제 단위로 일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좌 단위는 안 된다고 하네요. 온라인 클래스는 영상 콘텐츠만 일괄 받을 수 있고 각 게시판의 문서나 기타 자료들은 각각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2021년 콘텐츠 제공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이학스터의 경우는 동일합니다. 주로 신규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될 계획이에요. EBS 경우는 그 콘텐츠 저작권이 이학스터하고는 좀 달라서 일부 콘텐츠 제공에 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올해처럼 방송 채널로 프로그램이 송출됩니다. 다만 학생들은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신규 제작하지 않고 올해 기제작한 내용이 송출됩니다.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온라인 방학 특강은 다음 1, 2월 겨울방학에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있었던 것은 중학교 프리미엄 콘텐츠인데요. 결론적으로는 1월부터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EBS의 유료 서비스로 올해는 시도마다 콘텐츠 비용을 내고 한시적으로 제공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기존 정책 그리고 저작권 계약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추가 연장을 대부분 원하지 않기에 부득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고등의 경우에는 큰 변화 없이 미개발된 과목에 대한 신규 제공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학교급별, 학년별 채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유치원의 경우는 신규 제작을 통해 콘텐츠를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공공 플랫폼 기능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나요? 이학스터나 온라인 클래스나 공통적으로는 강좌 예약, 강좌 복사 기능이 고도화되고 콘텐츠 트레스 코딩 표준화, 동영상 플레이어 기능 개선, 사용자 UI 개선, 학생 관리 기능 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EBS가 좀 더 새롭게 바뀌기에 온라인 클래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교사 중심으로 학생들이 강좌와 강의를 찾아다녀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수업 시간표가 제공되어 학생들 중심의 수업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시간표를 입력해 줘야 하겠죠. 그래서 학교 관리자 기능이 도입됩니다. 나이스나 구글 GC처럼 최고 관리자가 생기는 거죠. 학교 관리 담당자가 학교 클래스, 교사와 학생 계정 관리, 시간표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영상 편집 기능이 생겨서 EBS 강의와 자신의 콘텐츠를 혼합하여 바로 편집한 후 학생들에게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학습터의 경우에는 아이두라는 새로운 콘텐츠 관리 플랫폼이 이학습터, 에듀넷 등과 연계되어 5월 이후부터 서비스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번째, 공공 플랫폼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EBS 온라인 클래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기능 개선과 맞물려 먼저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학교 관리 교사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그야말로 학교 수업처럼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세팅이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는 학교 교실 수업을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래스를 진짜 학급 중심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즉 현재는 일부 피치 못하게 과목 단위, 학년 단위로 운영하셨다면 올해는 학급 단위로 운영을 권장드립니다. 아마 강의 복사 기능 개선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째, 올해 우리교육청 원격 수업 플랫폼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가급적 학교 단위에서는 통일된 학습 플랫폼을 선택하여 운영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해는 갑자기 시작된 원격 수업,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은 플랫폼으로 인해 선생님마다, 과목마다 서로 다른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하나의 통일된 체제에서 체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잡으셔서 비상시에는 학교 수업을 대체하고 평상시에는 온오프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미 각자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 플랫폼별로 장단점이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의 통일된 체제로는 가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님들의 요청 중 가장 큰 것이 일관성 있는 플랫폼 운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같은 학교 셋인데 모두 다른 시스템으로 접속해 수업을 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민원도 있었고요. 따라서 1, 2월 중에 올해 원격 수업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새로운 새학기 원격 수업 플랫폼 선택을 위해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로서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원칙대로 올해와 같이 원격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기본으로 하게 되십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화상 수업 비중은 올해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비율이나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화상 수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 효과나 운영에 있어 여러 관점과 의견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상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상 수업은 학생들의 상태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에 수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혀 하지 않은 과목이나 학급이 있지 않도록 자체 연수나 수업 나눔, 코티칭 등을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충분히 화상 수업을 진행했던 학교에서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시거나 상황에 맞게 비중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년 우리 교육청 지원 예정인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사 노트북은 1, 2월 안에 모두 배부될 예정이고 무선 AP도 늦어도 4, 5월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 예산으로는 에듀테크 활용비와 스튜디오 구축비가 있습니다. 먼저 에듀테크 활용비란 하드웨어를 제외한 원격 수업에 필요한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앱 서비스 등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초기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대상은 전체 학교이며 학급수 기준으로 6만 원씩 교부됩니다. 물론 집행 단위는 꼭 학급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여도 됩니다. 예산이 적지만 이 예산과 더불어 각 학교에서는 필요한 에듀테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을 대응 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스튜디오 구축비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에 교당 600만 원씩 교부됩니다. 초등의 경우는 학급이 곧 담임 선생님들의 스튜디오로 꾸며질 수 있으나 중고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에 편리하게 원격 수업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작은 짜투리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공간 협소 등으로 희망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기에 사전 조사를 통해 비희망 학교의 경우에는 그 수량만큼 초등학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공 플랫폼을 비롯한 원격 수업 운영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 안내로 궁금한 사항이 더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공공 플랫폼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댓글이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면 알게 되는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기별로 사업의 세부 계획들은 공문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후 공공 플랫폼 화상 수업에 대한 실제 강의를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화상 강의 연수 웨비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EBS 온라인 클래스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화상 강의에 대한 메뉴가 추가가 되었고 그거와 관련된 연수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맨 처음 회원가입하는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보시면 일단은 주소에다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 EBS 온라인 클래스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치면은 지금 이런 화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선택, 온라인 클래스 선택, 그 다음에 로그인, 온라인 클래스 가입, 가입 승인, 온라인 학습 시작. 요거는 학생들을 위한 메뉴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 계정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은 실습을 하실 때 아마 이 영상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모든 고등학교까지 아마 모든 메뉴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아울러서 이제 선생님들이 동일한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테스트 계정이 있는 서울, 그 다음에 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급간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테스트 계정이 있는 학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 중학 이렇게 되고 온라인 클래스 찾기, 개설하기, 교사용 매뉴얼, 그 다음에 학생용 매뉴얼 이런 식으로 일단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일단은 선생님 성함과 클래스 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아직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 만들기 전에 이미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겠지만 계정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계정부터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전에 만약 회원가입이 애초에 안 되신 분들이 계시면 회원가입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뭐 내용을 다 동의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뭐 등등의 내용들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다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가입이 됐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 끝나신 선생님들은 다시 요 메뉴로 되돌아오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된 그 회원 가입된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자, 일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건 교사 인증입니다. 교사 인증을 하시려면 다시 우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 내 클래스가 아니라 내 정보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내 정보로 들어가셔서
한 번 더 개인정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절차를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이 계정은 교사 인증이 완료된 상태인데 여기 보면은 교사 인증이란 메뉴가 있고요. 이 교사 인증 메뉴에서 인증 절차를 밟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위에 보면 온라인 클래스 찾기, 교사용 매뉴얼, 그 다음에 질문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온라인 클래스 개설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개인정보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온라인 클래스 신청 이렇게 돼 있고요. 기본 정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밑에 보시면 온라인 클래스 정보가 뜨게 되고 자, 클래스명, URL 설정, 지역, 학교, 학년, 반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내용보다는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공공 플랫폼 테스트라고 일단은 만들어 놓고요. URL도 선생님들이 만약에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임의대로 공공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1, 2, 3, 4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미 사용 중인 URL은 빼주시고요. 그럼 5 이미 사용 가능한 URL입니다가 뜨면은 해당 URL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역 학교는 이미 처음에 설정을 한 학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선생님들의 학교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년도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는 학년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 과목은 사회 쪽입니다. 사회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는데 일단은 중학교니까요. 3학년으로 설정을 하고 반도 들어가는 반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면은 전체 학년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반이라면은 그 반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록을 누르면 온라인 클래스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클래스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메뉴가 뜨고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강 이력 관리, 클래스 관리, 조회, 클래스 관리, 강좌 관리, 그 다음에 강좌 등록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의 기본 메뉴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을 이제 만들어 줬으면요. 일단 이런 메뉴들이 지금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 이제 클래스 주소를 복사하든가 아니면 아까 맨 처음에 로그인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맨 위에 있는 메뉴 보면 수강 이력 조회, 클래스 관리, 강좌 관리, 강좌 등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있는 메뉴 중에 수강 이력 조회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는가 듣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클래스 관리, 강좌 관리 있는데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관리를 누르면요. 자, 일단 이렇게 회원 관리가 뜨는데 요거는 아직 학생들이 가입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요 클래스 관리 이미 다 설정이 된 상황이죠. 메뉴 관리. 요 메뉴 관리 같은 경우는 요 메뉴 구성이라든가 상세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포이드 표시가 있는데요. 이 스포이드 표시 같은 경우는 색깔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생님들의 취향에 맞는 색깔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제일 중요한 강좌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 만들기, 그 강좌 만들기를 클릭을 했고요. 새 강좌 만들기와 강좌 가져오기가 있는데 강좌 가져오기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EBS 강좌나 그런 것들을 끌어오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새 강좌 만들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좌명이 나와 있죠. 공공 플랫폼 테스트고요. 강좌명은 공공 플랫폼 테스트.
이렇게 썼고요. 자, 일단 저는 사회를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사회라고 일단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 선택도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공통 1학기, 2학기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1학기로 설정하고요. 아까 중학교 3학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학습 대상은 초등, 공통, 저, 고, 중학, 고등. 자, 중학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중학교가 일단 떴죠. 그다음에 과목 설정도 바로 동일하게 초, 중, 고 선택 중학교였고요. 학년 선택 3학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은 아까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사회 항목에다 클릭을 하시고 동일하게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강의 수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 이게 고민이 좀 많으신데 여기는 아무 숫자나 넣으셔도 되고요. 보통은 1로 시작하시면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50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저장을 누르잖아요. 여기는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강의가 50개가 일단 뜹니다. 이름 없는 강의가 50개가 뜨고 거기에다 일일이 제목을 다셔야 돼요. 그럼 되게 번거로우시니까 일단은 그거 편의성을 위해서 1이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누르시면 바로 강좌 구성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 플랫폼 사회 여기 표시는 또 바꾸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챕터 추가, 강의 추가가 있는데 강의도 얼마든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저장을 누르시면 요 네 가지가 다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다 반드시 강의명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30자 이내로. 자, 근데 그거 안 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냥 저장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강좌 정보로 다시 넘어가시면 이게 떴고요. 다시 강좌 구성으로 가볼게요. 저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챕터 추가가 있는데 챕터 추가는 말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단원 아니면 해당 강좌를 여러 가지로 나누거나 아니면 여러 과제를 줘야 되는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챕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챕터를 만들고 1단원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뭐 제가 중학교 사회 지금 단원 배치는 몰라가지고 임의대로 일단 쓰도록 할게요. 인간과 사회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강의명은 1단원 인간과 사회 1강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걸 눌러야 되냐면 저장을 누르셔야지 이게 반영이 됩니다. 안 누르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빈칸만 남게 됩니다. 그럼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강좌 개설 메뉴가 지금 하나 등장했잖아요. 이 강좌 개설을 누르셔야지 그 강의가 일단 열리게 됩니다. 그 강의가 요 일강이 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수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여기 강좌 개설까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좌가 오픈되었습니다. 추가한 강의가 있다면 컨텐츠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약간 또 화면이 바뀌었죠. 자, 여기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직 미등록된 상황이고요.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선생님들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이미 온라인 클래스를 좀 많이 써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메뉴바를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기존에 있는 뭐 동영상이나 그런 영상 자료를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문서는 PPT나 아니면 한글 같은 파일을 올리거나, 이미지는 말 그대로 그림 파일이고요. 텍스트는 글, OX 퀴즈, 토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이 추가된 화상 수업 메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의 그 주요한 내용이 화상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화상 수업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옆에 있는 학습 관리나 적정 수강 여부 확인 필요의 메뉴, 요거를 좀 확인을 잠깐 해보면 학습 관리는 지금 학생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개별로 학생 승인을 해준 다음에 그 이후에 학습 관리 측면에서는 여기서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여부를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 수강 여부 확인 필요라는 거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적정 수강 여부는 이제 초반에 온라인 클래스 개설이 됐을 때 이제 그 매크로나 그러한 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활용해서 수강을 완료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속임수를 쓰게 되는 수강자를 적발하기 위한 용도로 마련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게 메뉴가 생기고 나서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적발이 되기는 했었어요. 예, 그래도 되게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강좌 구성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화상 수업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인간과사의 1강이라고 해놓고 수업 소개 글인데, 뭐 그냥 동일하게 일단은 인간과 사회 1강이라고 해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선생님들이 수업 소개나 기타 내용을 개요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거죠. 화상 수업 시작 시간. 자, 지금 요 시계로는 4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12월 뭐 18일 혹은 19일 이렇게 있는데, 일단 12월 18일 설정을 하고 지금 4시니까요. 자,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4시 6분입니다. 그래서 4시 10분부터 시작을 한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12월 18일 중학교는 45분 수업이긴 한데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게 요 EBS 온라인 클래스는 6시 10, 만약에 4시 10분에 연다 그럼 4시 10분에 정확히 열려요. 정확한 그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여유 시간을 앞뒤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는 정시에 시작할 거야 라고 해놓고 미리 조금 오픈을 해놓으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또 수업 준비를 미리 해두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여유 시간을 잡으시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총 17시까지 일단은 완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 대상을 보시면 참여 학생 지정과 클래스 전체 학생이 있는데, 참여 학생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년, 반을 지정해서 그 학생들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확인을 누르시면은 그 학생들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거는 보충 수업에도 보충 학습에도 쓸 수 있는데 일부 학생들만, 뭐 보충 수업이 필요한 일부 학생들만 따로 설정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화상 수업으로요. 근데 지금은 제 이 지금 테스트용 수업에는 학생들 이름이 없기 때문에 반영은 안 됩니다. 확인을 눌러도 참여 학생 선택을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이 있으면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전체 학생은 말 그대로 이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네, 파일도요. 업로드 가능한 확장자, 요건 다 아실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요거에 따라서 10메가 이내로 추가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되셨으면, 자, 저장을 누르지 마시고 강의 오픈을 누르셔도 문제 없습니다. 강의를 오픈하시겠습니까? 네, 확인 누르시면요. 강의가 오픈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시 원래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아니라 이쪽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화면이 떠 있지 않잖아요. 자, 다시 공공 플랫폼 테스트를 누르시면, 자, 이게 떴고요. 자, 공공 플랫폼 테스트 사회라고 메뉴가 떴고, 그 옆에 보시면 2020년 12월 18일 16시 10분, 자, 화상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들도 똑같은 순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자, 원래 온라인 클래스는 이 쌍방향 수업이 있기 전에는 선생님이 선생님 스스로 수강 신청을 안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수업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요 화상 수업을 하시려면 그 강좌를 개설하신 선생님들도 공공 플랫폼 테스트사에 수강 신청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누르시고요. 그럼 수강 신청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고, 자, 밑에 보시면
이미 화상 수업 입장이라고 되잖아요. 자, 여기서 화상 수업을 입장해 주시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화상 수업이 시작됩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카메라가 꺼진 상태고요. 자, 이제 카메라가 켜져서 지금 제 얼굴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 화면입니다. 일단 하단에 있는 메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카메라를 켜는 기능, 그리고 마이크를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이 두 부분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비디오를 켜고 끼고 마이크를 켜고 끄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눌러보시면 다양한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옆에는 채팅 보기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채팅을 나눴는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채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학생들하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 목록 보기입니다. 지금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모두 음소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고 많이 시끄러울 때 모두 음소거를 눌러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녹화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도 다른 여타의 화상 수업 툴과 함께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렇게 많은 기능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가기 버튼입니다. 나가기 버튼에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자리 비우기가 있고요. 수업 종료가 있습니다. 자리 비우기와 수업 종료는 다른 기능인데요. 자리 비우기는 교사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종료는 모든 학생들을 다 수업에서 내보내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녹화 기능은 여기 녹화를 시작합니다. 수업 녹화 시작을 누르고 녹화 중이라는 말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녹화를 시작합니다 라는 문구가 읽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녹화를 멈추고 싶으실 때는 여기 녹화 중지를 클릭하면 녹화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녹화가 종료되게 됩니다. 녹화된 파일은요, 이 온라인 클래스가 끝난 후, 화상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가장 파워풀한 기능은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학생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점 3개가 확인되는데요. 여기서 학생들을 발표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발표자로 지정하게 되면 제가 맨 앞에 있다가 이 학생이 맨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음소거를 강제로 해제시켜 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학생이 혹시나 수업을 안 듣는다 하는 경우 이렇게 주의 환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기능입니다. 내보내기 기능도 있습니다. 아예 수업에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 반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화면에 가져다대서 관리를 하기 굉장히 힘들죠. 하단에 보시면 학생 목록 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학생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발표자를 지정하고 음소거를 해제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 한 명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 때는요. 상단의 모든 학생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학생 기능을 손을 내리고 발표자 지정을 해제하고 또 모든 학생들의 음소거를 해제시켰다가 음소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은요. 바로 이 공유 기능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화상이나 회의 도구들 역시 공유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EBS의 공유 기능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공유 기능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유를 클릭하면 이렇게 4가지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화면 공유 기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기능은요, 말 그대로 선생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지금 화면에 띄워놓는 모든 화면들을 학생들과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상단에 전체 화면 공유도 가능하고요. 애플리케이션 창별로 공유도 가능하고, 구글 탭, 저는 지금 구글 크롬 탭을 크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탭 화면 공유도 가능합니다. 저는 제 전체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 공유를 하시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학생들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함께 보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화면을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싶으실 때는 요 하단에 공유 중지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오시면 여기 화면 공유 중단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공유가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 설명해드릴 공유 기능은요, 화이트보드 공유 기능입니다. 이 화이트보드 공유 기능은 선생님들 줌을 활용해 보신 선생님들이라면 조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이 화이트보드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 공유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선생님들 판서를 하실 수 있는 화이트보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펜 타블렛이나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선생님들 이렇게 판서를 하실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화이트보드와 관련된 기능들, 펜이나 도형, 그리고 지우개, 문자를 선생님들 적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 기능도 가능합니다. 선택해서 이제 이걸 뭐 옮기시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 밑에 하단 보시면 이미지 올리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 올리기는요,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요. 저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열어서 학생들하고 보면서 함께 이 이미지를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선생님들 이 판서 기능은 사실 줌하고 가장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줌에 있는 화이트보드 기능과 지금 보고 계시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화이트보드 기능 중에 가장 다른 점은요. 이 판서 기능, 그러니까 이 글씨를 쓸 수 있는 기능이 교사에게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글씨를 쓸 수 있는 메뉴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만 이렇게 글씨를 써서 판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유 중지를 하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공유 기능은 유튜브 공유 기능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놀랐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튜브 공유 기능은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 중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공유하시잖아요. 그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유튜브 공유 기능을 클릭하시면 유튜브 영상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찾으신 유튜브 영상에 요 주소를 선생님들께서 복사를 해 오셔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시작을 누르시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화질의 저하나 따로 뭐 소리 공유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이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유튜브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 이 하단에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오게 돼서 혹시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타임라인을 옮겨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요. 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화상 수업에서 유튜브 공유할 때 이 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타임라인을 옮겨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타임라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동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서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영상 공유를 중지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얼른 나와봐. 드시고 공유 중지를 누르면 공유가 중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공유 기능은 문서 공유 기능입니다. 이 문서 공유 기능은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문서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선생님들 파워포인트, 한글, PDF 등 정말 다양한 문서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문서를 클릭하시면 선생님들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들을 이렇게 클릭하게 됩니다. 저는 PPT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 파워포인트에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주의 환기를 위해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문서 공유 기능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힘들게 만들어 놓으신 이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문서 공유 기능은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올리시는 수업 자료들, 파워포인트, 한글, 그리고 PDF 같은 이런 문서들을요, 이미지화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은 활용할 수 없는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학생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 화이트보드랑 동일하게 펜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고요. 페이지를 넘기실 때는 마우스를 가지고 옆에 다음 페이지로 선생님께서 클릭을 해주셔야 이렇게 페이지가 옮겨가게 됩니다. 저는 이 페이지 사이에 사실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로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생들하고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 공유를 한번 더 해볼까요? 선생님들 저희 학습지 사실 볼 때 우리 한글 파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한글 파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로 뭔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한글 파일 페이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판서하고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자 한다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학생 입장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현재 지금 선생님 화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생님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발표자 지정을 할 때 나타나는 학생 입장의 그림입니다. 선생님께서 발표자 지정을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음소거를 해제했다고 나오고 발표를 시작합니다 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선생님이 발표자 지정을 해제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이때는 선생님께서 음소거를 하고 발표자 지정을 해제를 하였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선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화면 공유를 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선생님께서 공유하신 화면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학생 입장에서 화이트보드를 공유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들기, 나가기가 화면이 보이고요. 선생님께서 판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시는 경우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학생이 아무리 원하는 대로 멈추고자 혹은 다른 타임라인으로 넘기고자 할 때도 선생님이 원하는 화면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선생님께서 문서 공유를 했을 때 학생 입장에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학생에게는 선생님과 다르게 옆에 목록, 페이지가 넘어가는 목록이 보이지 않고 선생님께서 공유하고 있는 문서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 도구에서 가장 반가운 기능은요. 저는 우리 화상 수업 결과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줌이나 미트 같은 화상 수업 도구들은요. 이렇게 화상 수업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는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 수업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얼마나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언제 입장하고 언제 퇴장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 메일로 가게 되고요. 아까 제가 녹화했던 파일들이 다 비디오와 오디오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주게 됩니다. 또 학생 관리 기능을 클래스룸 관리, 클래스 관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클래스 관리를 들어가 보시면 강좌 관리에서 운영 강좌를 들어가시면 선생님께서 화상 강의를 올려놓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학습 관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생별로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상단에서 학습자가 아니라 강의 위주로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각 학생의 학습 시작 일시, 학습 완료 일시, 학습 시간, 상태, 그리고 사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로그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위 로그 확인은 선생님께서 화상 수업을 하신 후에 다음날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상 수업 기능, 수업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EBS 온라인 클래스는 컨텐츠 제시형 수업에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화상 수업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은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상 수업하고 화면을 공유하고 문서를 공유하고 그리고 유튜브, 화이트보드 공유 기능, 그리고 전체 음소거, 그리고 우리 수업 녹화, 그리고 채팅 대화, 파일 공유, 내보내기, 주의 환기, 발언권 기능 같이 이런 기능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후에 정말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는 수업 준비 기능, 모둠 설정 기능. 이 모둠 설정 기능은 수업 중 모둠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혹시 줌이나 구글 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소회의실 기능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퀴즈 출제를 해서 학생들하고 화상 수업 중에 퀴즈를 풀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조금 칙칙할 수 있는 이 화면 테마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후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 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 툴 수업 활용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정보과학을 지향하는 정보교사 정수현입니다.
앞서서 선생님들께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EBS 온라인 클래스 화상 수업 우리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은 좀 나올 법하겠다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잠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저희가 준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오디오와 비디오 설정을 잘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카메라나 오디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요, 선생님들,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는요, 저희 크롬이나 엣지와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터넷 주소창 상단에 카메라 모양을 클릭하시면 오디오와 비디오 설정을 다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답을 좀 가리고 있네요. 이렇게 비켜드릴까요? 오디오와 이렇게 비디오 허용을 해주지 않으시면은요, 이 카메라와 오디오를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 꼭 허용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PPT에서 애니메이션도 공유하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문서 공유를 활용하실 때 PPT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단점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경우에 문서 공유가 아니라 화면 공유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 중에서 전체 화면 공유나 애플리케이션 화면 공유를 활용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올려놓으신 애니메이션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럴 때 온라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판서 기능은 사용하실 수 없고요.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주석 기능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대기실 기능은 없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었는데요. 줌을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줌에서는 대기실 기능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제어를 하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EBS 온라인 클래스는 대기실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업 준비 기능을 포함한다고 하니까요. 그때를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가 화상 수업을 열 때 이 수업 시작 시간을 입력을 하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화상 수업 시작이 가능한지 꼭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지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화상 수업 시간 5분 전부터 선생님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5분 전부터 선생님께서 수업을 열어서 수업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수업 끝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이 마무리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을 때 그때 수업을 끝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죠? 선생님께서 설정한 수업 끝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즉 선생님께서 설정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강제적으로 막 수업이 종료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